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미국에 있는 제 동생과 함께 동해안 해파랑길을 좀 며칠 한 일주일 걸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 시사 뉴스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동해안의 어떤 여러 가지 전경이라든지 풍경, 그리고 이제 동해안이 이 침식으로 많이 해안이 훼손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취재를 해서 제가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연휴 때 한번 편집을 해서 실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사 뉴스, 주간 시사 뉴스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오늘은 부산 뉴스 3건, 그리고 중앙 정치 뉴스 3건 선정을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소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뭐 지난주에 제가 두 번째 할 때 이미 특별법 밑에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손발이 만들어졌다. 완전히 성큼성큼 이제 좀 법상으로, 형식상으로 다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공항 개발의 청사진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가덕도 신공항이 새롭게 반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이제 이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제 이게 가덕도 신공항이 새로 반영이 됐는데, 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제주 2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여러 개가 있는데, 부산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관문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건 뭐 국토부에서 안 된다. 그거 이제 그렇게 또 딱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가덕 신공항은 거점공항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 2공항, 무안공항, 그 다음에 이제 대구공항, 청주 뭐 이런 한 7, 8개 공항이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인 거점공항이다. 뭐 이렇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참, 그게 좀 아쉽죠, 사실은. 거점공항이 돼버리면, 물론 제가 세부적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4시간 이제 뜨고 내리고, 화물, 뭐, 이래, 여객 수송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동남권 모든 대구, 경북하고 저쪽에 아우르는 그런 공항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대구라든지 무안, 광주, 다른 지역의 어떤 균형성을 봐서 이 부산, 경남 쪽의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걸 보고 나니까 참 이것도 정치 논리에서 참 많이 되는구나. 부산만 잘하면 표가 안 나서 그래. 어쨌든 이게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 참 기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안공항은 광주공항하고 합쳐가지고 서남권 이제 거점공항으로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서남권 중심공항이 되고, 대구는 경북권 중심공항이 되고, 그 다음에 제주는 제주도로 또 제2공항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뭐 사실 뭐, 뭐라 그럽니까? 막 지역에 하나씩 던져주는 공항 비슷하게 됐습니다. 지자체에 하나씩 주는 지역 공항 비슷하게 기억이 낮아져 버린 거죠. 물론 뭐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좋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위상이 참 많이 떨어져서 아쉽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던 그 소식들, 북항의 오페라 하우스,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북항의 오페라 하우스가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추진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데 측에서 이제 1,0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1,000억을 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부산의 북항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금 들어올 때는 또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이제 롯데가 내놓으면 부산 항만공사 BPA가 800억을 또 별도로 내놓고 부산시에서 또 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공사비가 한 5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입니까 지금 3,00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500억을 상정을 했는데 550억이 정했겠는데 3,050억. 그러니까 이건 뭐 롯데그룹이 기부하기로 한 1,000억을 제외하면 2,000억이 넘게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800억을 BPA 항만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무산이 돼버렸죠. 추진 당시에 이제 BPA에서 800억을 하기로 했는데 부산시가 이거 공사를 하면서 협약 체결까지 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지역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뭐 답보 상태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산부 BPA에서도 이거 뭐 기재부서 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 못 하겠다. 뭐 지금 이래가지고 공정률 26%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은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 돼서 오거돈 시장이 그걸 추진을 했죠. 이 정부 좀 민주당하고 연결을 했는데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박영준 시장으로 또 국민의힘으로 바뀌니까 동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금 뭐 550억이란 돈이 지금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50억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공사 비용이죠. 사실은 뭐 이게 좁다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다 읽어보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도된 보면 전부 다 공사 비용인데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게 그러면 이렇게 3,000억 중에서 2,000억을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 아까운 돈을 부산 시비를 들여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 북한에 과연 그게 그렇게 불급한 사안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인사들이 하자 하지만은 과연 부산의 오페라를 얼마나 할 것이며 공연을 얼마나 지금 소화를 할 수 있느냐 3,000억이나 들여가지고 북한의 랜드마크 좋습니다만은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랜드마크를 같이 한다 그러면 그 북한에서 유입되는 모든 부산의 어떤 부산 경남 이런 다른 서울 쪽의 어떤 그런 어떤 공연을 주최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 지금 공연 현황이 실황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금 뭐 국제적인 어떤 그 공연단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어도 지금 그렇게까지 뭐 제가 볼 때는 성실을 못 누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많고 특히 오거돈 시장이 지금 구속되었습니다만은 이걸 뭐 그렇게 굳이 빨리 급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3,000억을 예산을 늘고 2,000억을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면 돈이 없으면 뭐 또 부산시 시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뭐 지금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해수부와 BPA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있어야 된다. 정부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부산이 돈이 많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오페라하우스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지만은 부산시만의 어떤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박영준 시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뭐 기자들 만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해수부, BPA 등 부산시 돈 말고 부산시 돈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외지에서 좀 가져왔어. 국가 예산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부산시 예산은 다른 데 좀 서민을 위한 예산을 좀 전용을 했으면 한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 박영준 시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지금 이제 기장으로 가기로 했던 풍산금속. 풍산금속이 이제 박 시장이 오늘 기자들 막 하고 만나가지고 애초에 풍산금속의 기장 이전은 보고되지도 않은 사안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변명을 했습니다. 기장 중빈이 반대가 심해서 기장 이전을 백지화했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보면서는 느낀 게, 야, 참 이 오규석 군수가 참 이 대단하다. 배짱이 참 엄청나다. 이 양반이 30번째 지금 1인 시위를 시청 정문 앞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풍산금속 때문에 30번 한 건 아니지만은 이건 뭐 사실은 대단하죠. 이 양반. 원래 뚝심으로 하나로 버틴 무소속 군수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풍산금속이 기장의 일방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주택 단지 인근에 왜 그 방산업체가 가느냐. 가뜩이나 지금 기장에 지금 뭐 원전도 있고 상폐물 그 생활 폐기물 단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또 이 방산업체까지 가서는 곤란하다. 제가 그런 뉴스를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것도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부적게 가죠. 그 뭐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된다고 보면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은 뭐 참 갈 데가 없습니다. 부산에 갈 데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다시 강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기장에는 이미 뭐 13개 산단, 크고 작은 산단이 있고 원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난개발이 있고, 거기 또 무슨 뭐 오시리아에 여러 가지 또 뭐 롯데월드 등 뭐 이런 시설들이 돌아서 교통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아있는 부산 땅은 강서밖에 없다. 강서에는 생곡에 지금 교도소가 들어간다니 뭐니 해가지고 좀 시끄럽긴 한데, 일단 뭐 교도소 옆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거기 비어있는 많은 강서가 땅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뭐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있는데, 풍산금속에서는 이제 반여동에서 있다가 옮기면서 사실은 집가 상승 혜택을 많이 받죠. 돈 수천억 벌었습니다. 정산은 안 해봤지만은 그걸 노리고 이제 기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기장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됐죠. 안 됐으니까 거기 뭐 어디 가겠습니까? 부산 안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강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여계로 지금 내보내기는 또 부산에 가뜩이나 뭐 공장이 없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풍산금속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까 조금 논란이 이미 오픈돼 버리기 때문에 각 시역에서 상당히 논란을 벌일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세요. 중앙뉴스를 세 건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뭐 지금 가장 핫한 게 지금 고발 사주, 그 다음에 뭐죠? 고발 사주, 제보 사주,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고발 사주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밑에 있던 손주성 검사가 담당관이 이렇게 뭐 최강욱 비서관하고 뭐 유시민 씨하고 그런 분들을 황의원들하고를 고발을 해달라고 야권에 이제 부탁을 청탁을 한 그런 사안인데, 그걸 이제 폭로를 신문에서 이제 뉴스버스라는 언론에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당내 모씨를 통해서 했다니 많이 이랬는데, 그게 이제 조성은 씨로 드러났죠.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33살 된 젊은 친구입니다. 젊은 여성 당원입니다. 당원인데, 이게 이제 조성은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뭐 파괴력이 있었죠. 그리고 김웅 의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씨도 아주 그냥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돌발,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돌발 사안이 나타나가지고 박지원 씨가 등장을 한 겁니다. 박지원 씨하고 이 조성은 씨가 이제 뭐 자주 만나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문제를 폭락이 이전에 만나서 의논도 하고 했다 하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이 조성은 씨가 이제 뭐 답변도 오락가락하게 했죠. 뭐
한 번 만났다 했다가 두 번 만났다 했다, 뭐, 사후에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발을, 보도된 것도 박 원장하고 서로 의도했던 그 날짜가 아닌 날짜에 이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해서 조금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런 33살의 아주 어린 친구가 이런 큰 사안에 접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한 거죠. 말 실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제보 사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고발 사주가 아니고, 누가 제보를 하게 했느냐. 결국은 이 스케줄로 보면, 박지원 원장이 이 조성은 씨를 통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라고 사주를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사안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박지원 원장이 발칵 해가지고 그냥 뭐 윤석열 씨 보고 조용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 다음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했는데, 지금 딱 입 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아, 까딱하면 이게 지금 뭐 민주당 판이 완전히 지금 뭐 국정원장 박지원 씨 그게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뭐 추미애 장관 또 뭐 말 실수해가지고 손주성이란 그 검사 인사하는데 청와대하고 당내에서 유임식이라고 내한테 압력을 많이 넣었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가 또 다음에는 또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막 서로 민주당 안에서 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 뭐 박지원 씨도 아,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원래 국정원장이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할 정도로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자리고, 자기는 국정원장 가면서 일체 SNS 활동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그렇게 지금 옛날 버릇이 그래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경고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옆에서 여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딱 박지원 씨가 입을 닫고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조성은 씨가 지금 미국을 건너가겠다. 미국에 사업차 간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국민의힘 당원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물론 뭐 거기에 사업에 등기이사로 뭐 회사에 돼가지고 마세라티라는 1억 가까운 차를 몰고 다니고 뭐 특혜를 받았다. 박지원 씨하고 뭐 롯데 호텔 38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식사를 했다. 32층 뭐 안가에서 만났다. 뭐 별 희한한 소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뭐 국정원장 그 이야기는 이 시간 안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맞으니까. 아니, 국정원장이 33살 국민의힘 당원 그거 왜 만납니까? 독대를 서너 번씩 하고. 그러니 이거 제보하고 사주하지 않았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박지원 원장은 입을 닫고 조성은 씨는 미국으로 보내서 침묵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각본이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여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석은 지금 출국 금지 시기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제2의 윤지호 사건이다 뭐 이런, 나가면 안 들어오면 뭐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제 이게 완전히 윤석열 전 총장을 잡으려고 그러다 민주당이 실수한 거죠. 완전히 실수한 겁니다. 실수해가지고 지금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된 어떤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가소롭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왜 국정원장이 이런 데 났습니까? 그것도 새파란, 자기보다 나이가 그 뭐 40, 50살 적은 손주딸 되는 여성을 그래 독배를 2번, 3번이나 하면서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건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뭐냐면, 이 홍준표 의원이 어저께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저는 뭐 그걸 봤습니다. 쭉 보고, 참 이게 개그 콘서트가 없어질만 하구나. 정치인들이 저렇게 코미디를 잘하는데 개콘이 없어져야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야, 정말 이건 뭐, 제가 봐도, 이런, 뭐라 그러니까, 참, 코미디 같은 정치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 홍준표 의원도 참 베테랑인데 말을 실수하는구나. 무슨 말을 실수했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하태경 의원 후보가 조국 사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조국 사태가, 근데 홍준표 의원이 그랬죠. 아니, 너무 일가족을 탈탈 털고 있다. 어? 너무 털털 털고 있다. 자기는 옛날에 누굽니까? 슬롯머신 그거 할 때 정덕진 씨 구속시킬 때 형제는 구속 안 시켰다. 하고 이렇게 흘러간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하태경 씨가 아니, 그건 정치 검사가 돼서 그렇지 않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딱 그 홍준표 의원이 말을 실수를 했죠.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박근혜 수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물었는데 하태경 후보 질문에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어떻습니까? 그게 과잉수사라고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과잉수사다. 그 워딩을 보면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서 내 이 말을 듣고 생각도 못하던 말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진짜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 그렇게 지금 쓰고 그 야권 후보들이 전부 다 이건 잘못된 거다. 실수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정말로 말이 하는 건 아니다. 범죄자가 10명이면,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10명이면, 10명 다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속한다는 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하는 거지, 그걸 검사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은 홍준표가 지금, 역선택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 페이스북에 그랬었습니다. 반문만 한다고 이길 수 있지 않다. 반문 사람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홍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역선택의 문제가 제일 지금 국민의힘에 한때 이슈였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여론조사에 들어와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편한 사람을 이제 표를 찍어주는 여론조사에 대답을 하는 그게 역선택인데, 그 역선택을 홍준표는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이 역선택을 노려서 지금 여권의 의견에 동조해가지고 조국 수사가 과잉이라고 하는 그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당 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무야홍이란 이 말이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지금 이렇게 무야홍으로 그걸 누가 정했냐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정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조국 일가의 불법 특권, 반칙, 내로남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분노와 자제로 빠져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20대 좀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이 더 많고 민주당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판인데 참 말은 실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국 수홍 이런 걸 이제 올리가지고 이렇게 패러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도 전부 다 이게 지금 말도 아니다. 이게 경쟁자를 공격하려고 공정 가치 그리고 민주당의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봐도 그건 잘못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 의원님, 그건 좀 철회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지금 부산하고 좀 멉니다. 화천 대유락 하는 성남에 이제 판교 밑에 남판교에 신도시 한 5,300세대 정도 짓는 1조 5천억 규모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저는 참 이름이 참 묘하다. 화천대유. 그것도 뭐죠 이게? 하여튼 이름이 참 묘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런 회사구나 이런 생각인데 이 회사가 그 엄청난 배당금을 받아먹고
지금 뭐 특혜를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재명 지사께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2014년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회사입니다. 참여한 회사인데 3년간의 개발 이익금을 577억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물론 거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워낙 뭐 그때 비리가 많고 해서 공영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민간 개발을 하면서 위험은 뭐 지면서 개인이 이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남는 돈 중에서 5천억 정도는 성남시에 넣고 나머지는 개인이 이제 가져가는 사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뭐 500몇십억이니까 577억을 개발 이익금을 배당을 받아갔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제가 놀랐던 거는 사실은 뭐 이번에는 그냥 너무 연락했던 사안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법조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특검 아시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특검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그 밑에 특별수사관이 이제 윤석열 씨였죠. 그 상임고문 맡았고, 그럼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했던 강찬우 수원지검장, 이 검사죠. 검사네요. 이 전문 변호사로 했다고 그럽니다. 더더구나 제가 놀란 거는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재판에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에서 자기 형 집안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거기서 유죄가 났으면 정치생이 끝나는데, 이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6대5로 살았죠. 기사회생한 재판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니까 6대5가 되니까 이제 대법원장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찬성으로 무죄다 하니까 7대5로 끝났는데, 완전히 살려준 사람이다는 그런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진짜 이게 돈 5천만 원에, 그래, 이게 2015년도에 지역 기자라는 사람이 대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3년 동안에 577억을 벌었다니. 이건, 과연 이게 대장동, 뭐입니까? 이게 이름도 묘해요. 이게 화천대유. 이건 진짜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엉뚱하게 거기 곽상도 의원 아들이 취직해 있으니까 물어보라 이러는데, 그건 참 유치하죠. 곽상도 아들, 나 이제 30 남짓 되는 친구는 한 달에 250만 원 받는 직원입니다. 그게 뭘 알아요?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부동산 아파트 분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짓이 나더라도 방관하고 있었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성남시는 그 자료에 국회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진짜 이 XX들은 정말로 이번엔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불러내가지고 정말 좀 주의를 털고 세계 그냥 단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니. 물론 자기들은 할 말이 있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돈 벌 줄 몰랐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집값 뛰어서 그렇다. 그거 문재인이가 잘못입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한 주를 좀 달궜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정말 참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정의와 어떤 그런 정의와 자유와 공정이 바닷물처럼 온누리에 퍼지도록 하겠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하고 취임사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임기가 이제 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갈수록 더 가관이 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썩 좋지 못한 뉴스들만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추석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쉬시고 새롭게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